오늘 만나신 모델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델은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고, 현재는 엔진은 동일하지만 CVT가 장착된 전륜구동형 버전인데요. 자, 그렇다면 트레일블레이저 2휠 모델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 셀토스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르노 삼성 XM3가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면 트레일블레이저는 각지고 다부진 디자인을 내세웁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것은 4륜구동 버전이었죠. 이번 모델은 구동 방식만 변경된 것이라 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분리형 라이트, 각진 형태의 루프라인, 듀얼 머플러로 못을 낸 부분도 같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킥 센서 위치를 쉐보레 엠블럼으로 표시해주는 부분도 똑같죠? 실내 디자인도 같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해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좋은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다이얼 부분 조작감을 제외하면 만족감 높은 인테리어입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보신 4륜 모델과 같은데 일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뒷좌석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것인데요. 덕분에 공간적으로 더 넓게 느껴집니다. 테스트 모델은 RS 트림입니다. 저희 팀이 앞서 테스트했던 모델과 같은데요. RS 전용 디자인과 실내 구성 이외에 자동차와 보행자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전방 차량 거리 감지,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우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 기능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과의 차이점은 변속기에 있습니다. 4륜 모델은 자동 9단, 2륜 모델은 CVT를 사용합니다. 주행 완성도를 비롯한 차량의 만족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레일블레이저 2륜구동 모델 한번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TCS만 해제를 했습니다. 다른 쉐보레 모델과 달리 트레일블레이저는 ESC가 꺼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도 차량 성격을 감안해서 보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가속을 할 때 변속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가속 페달의 압박이 많아지면 바로 RPM을 높여 사용하는 점이 부각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가속 때는 조금 더 소음이 부각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자체의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아쉬움은 아니고요. 자, 우선 엔진 1.35L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데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대 토크는 24.21kg/죠. 수치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배기량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성능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CVT를 물리다 보니까 저속에서 차가 움직일 때, 이럴 때 순발력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느낌을 보여줘서 좋네요. 또한 이제 CVT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만큼 9단 자동 변속기도 어떤 변속기의 다단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았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아무래도 이 변속기의 탄력성이 이 다단화된 변속기가 보여주는 변속 속도를 능가하는 만큼 차를 운행할 때 어떤 이때의 만족감은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투휠 모델이 조금 더 낫다는 건데요. 자, 다시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 최대한 RPM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역시 그 저배기량 엔진과 CVT의 변속기 이 조합은 상당히 좋게 부각이 됩니다. 뭐 최근 이제 국산 차들도 CV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CVT 변속기 그리고 1.35L 터보 엔진이 만났을 때 가속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의 수준이면 딱 9초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AWD 사양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CVT의 효율성이 조금 더 이점이 되고 있죠. 또한 여기에는 무게라는 것도 조금의 영향을 줬을 텐데요. 자, 두 차의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0kg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운동 성능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의 유리함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뭐 변속기의 탄력성 뭐 이런 부분도 이점이지만 무게에 의한 어떤 관성 측면에서 방어가 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모델의 운동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부각이 되네요. 참고로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스위처블 타입의 AW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평상시에는 투휠로 주행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운동 특성 자체는 같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단지 무게감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요.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량의 거동 이런 것들은 뭐 샤시 튜닝을 원래 이 쉐보레 쪽이 잘하는 만큼 지금도 서스펜션 쪽에서 주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타이어도 이 차 성격에 잘 매칭이 되는 모습이고 키너지 GT가 사용되고 있죠. 한국 타이어 제품인데 온로드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적정한 성능을 내주고 있어서 뭐 이것도 불만이 되진 않네요. 다만 이제 사이즈가 현재는 이제 상급 트림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큰 휠이 들어가 있지만 바로 한 사이즈 밑에 휠이 채용이 되면 조금 더 승차감 측면에서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AWD 사양에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 구단자동 변속기 그리고 서스펜션 이쪽에 G-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빠져 있는데 사실 이걸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데요. 물론 두 대를 놓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교를 한다면 그 차이점이 약간이나마 드러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모델 간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자,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승차감이 좋았던 것 르노 삼성의 XM3가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그 부드러운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서스펜션 세팅 부분에서 좀 더 세련미를 가미해서 소형 SUV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승차감을 포기하고 갔던 것이 지금까지의 트렌드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마무리 이런 것들은 분명히 트레일블레이저가 갖는 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티어링을 조작할 때의 느낌을 비롯해서 어떤 운동 성능 측면에서는 확실히 어떤 그 GM이 앞선 모습을 보여주네요. 차량의 완성도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일블레이저 투휠 모델의 제동 성능을 한번 볼까요? 38m대죠. 또 이제 늘어지더라도 40m 정도니까 이 정도라면 세그먼트 안에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해도 크게 부족함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종합적인 이 만족도로 놓고 본다면, 특히 가성비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트레일블레이저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가성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르노 삼성 XM3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같은 선상의 여러 모델들을 쭉 놓고 본다면 네, 가격 대비 장비 면에서는 XM3가 낫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트레일블레이저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레일블레이저 그래도 예상 가격보다 GM이 조금이나마 가격에 신경 쓴 흔적을 보여주었는데, XM3 자체가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를 살리고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좀 아쉬움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산다면 어떤 트레일블레이저를 살 것인가 한번 조합을 해봤는데요. 가성비 좋은 트레일블레이저 구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와 같은 안전 기능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기본 크루즈 컨트롤만으로도 충분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정말 가성비를 위한 접근을 하신다면 LT 트림 선택 후 에센셜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통풍 열선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하이패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2,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여유로운 성능을 원한다면 상급 엔진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80만 원이면 기본 1.2 터보 엔진이 1.35L 터보로 바뀝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을 갖춘 차를 원한다면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컴포트 패키지 2를 선택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은 2,59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야간 주행이 많은 소비자라면 셀렉티브 패키지 1까지 추가하면 안전사양은 모두 갖춰지게 되는데 2,700만 원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도심 주행 위주의 소비자라면 LT 트림의 모든 옵션을 추가하는 것을, 장거리 이동이 많고 안전사양에 욕심이 생긴다면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 후 적정 옵션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소재나 차량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한 세부 튜닝에 신경을 많이 쓴 차입니다.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쉐보레가 조금 더 이상적인 장비를 갖춘 착한 트림 하나를 추가해 필요한 구성을 잘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상급도 있지만 뭐 프리미어 등급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LT 쪽에서 필요한 옵션을 적당히 꾸려줌으로써 2천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갖게 됐을 때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가치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행 질감 면에서는 확실히 나은데요. 동급 모델, 다른 모델과 놓고 보더라도 이것만큼은 트레일블레이저의 큰 장점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차에 대한 경험이 좀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승차감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일블레이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기본적으로 주행 특성은 약한 언더스테인데 ESC가 적정 수준에서 잘 잡아주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타사 모델 일부 모델처럼 너무 뭐 빨리 개입해서 운전 재미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잡아서 조금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든지 그런 점들이 없고, 네, 적어도 이 소프트웨어 튜닝 부분에 있어서는 트레일블레이저 쪽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CVT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 모드에 넣고 현재처럼 옆에 있는 버튼을 움직여서 변속을 하며 원하는 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RPM이 높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시프트 업을 시키지 않고 퓨얼 컷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건 뭐 GM 차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RPM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현재처럼 수동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차가 CVT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뭐 특정 조건에서 부하를 걸어줘도 예전에는 이제 변속기 자체에서 약간 슬립하는 그런 느낌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최신 CVT들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 않아서 좋고요. 자, 어떤 가성비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르노 삼성 XM3는 이 장비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좀 난해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응성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 트레일블레이저가 약간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적어도 차를 좀 많이 경험한 그런 소비자분들께는 트레일블레이저의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에서 약간 말타기라고 하죠. 변속기 특성에 의한 약간 그런 울컥거림이 있고, 그것이 이제 XM3에서는 조금 완화가 된 느낌인데, 이 트레일블레이저에서는 아예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종합 승차감 면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가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트레일블레이저 투일 모델이 갖는 이점, 4륜구동 모델 대비 민첩성이 좋았고 연비 부분에서도 뚜렷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륜 모델은 그냥 쓸데없이 비싸기만 한 모델일까요? 사실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고, 뭐 사실 서스펜션의 구조 변화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이 바가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를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끄러운 노면을 만났을 때, 저희가 타이어 테스트를 할 때 SUV용 타이어는 트레일블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서 계속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핸들링을 비롯해서 브레이크를 다룰 때의 조작감, 가속 페달 조작에 따른 엔진의 어떤 리스폰스, 어떤 운동 성능 면에서 좀 더 세련되고 좋은 모습을 갖췄기 때문이죠. 자, 특히 미끄러운 노면을 2휠 모드로는 못 가는데 4휠 모드로는 정말 쉽게 오르는 모습도 발견을 했는데요. 반면 현재 2휠 모델, 강원도를 비롯해서 경기 북부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면 2휠 모델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거기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앞서 부가적으로 연비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순발력, 거기에 CVT가 보여주는 탄력성이 가미됨으로써 이 차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장비 면에서 보면 같은 가격일 때 XM3가 살짝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에 대한 경험이 있고 어떤 이 순수한 운전에 대한 본질, 그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일블레이저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CVT, 예전 같으면 정말 CVT는 그닥이었는데 지금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런 완성도를 기반으로 효율성을 많이 높인 트레일블레이저를 만나봤습니다.